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돼서 참 슬프기도 하고요. 11살 여자아이가 슬리퍼를 신고 밤길을 헤매다가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밤에 혼자 집을 나오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큐브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영 변호사 함께해 주실 거고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영 변호사님, 11살 여자아이가 대체 왜 이 내복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거리를 또 배회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경위는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네네네. 보이고요. 지난 23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23일 그 청주의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예. 이제 11살 먹은 여자아이가 혼자 슬리퍼 차림에 안에는 내복만 입고 이제 패딩 하나를 걸치고 혼자 30분 동안을 막 서성이고 있었던 것을 예.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행인이 보고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아이의 그 눈 밑에 상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이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경찰이 A 양에게 어디서 다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 어린 A 양의 말이 계란을 제대로 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집에 있던 아저씨가 얼굴을 때렸다. 아저씨가 얼굴 때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저씨에게 얼굴을 맞고 지금 밖으로 도망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신병을 이제 경찰이 확보한 좀 그런 사건입니다. 예, 뭐 아저씨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저씨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보도에 따르면 엄마의 동거남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동거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경찰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아동 학대와 연관돼 가지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 그 보호 기관에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제 시민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복 차림에 슬리퍼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예.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는 학대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출동을 한 그 경찰이 이 눈 밑에 상처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예. 아마 원칙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아동 보호 기관에서 같이 아마 동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11살 정도 되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나에게 학대를 했다. 그 사람은 같이 사는 아저씨다. 이렇게까지 다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예.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동 학대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 아동 그리고 이제 학대 그 행위자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일단 이제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가서 뭐 상처라든지 멍이라든지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파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의하면 이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피해 아동의 보호라든가 또는 사례 관리를 위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여기와 연관돼 가지고 현장 조사라든지 또는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제 업무 수행을 방해를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입건을 해서 예. 처벌을 할 그럴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어떠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는지 오윤성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아이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이를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지점은 네네. 그 아동 학대가 그 가정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일반적으로 최근에 우리 아주 이제 반향이 컸던 예.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정인이 사건이었는데 네네.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그 부모들이 보통은 아이에 대한 이제 뭐 즉시 분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예. 보면은 학대가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예, 예.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보통은 항의를 되게 많이 해서 아동보호 전담기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아이를 그냥 잘 부탁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우리 가정에 두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냥 시인을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동 학대의 정황이 대단히 높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동 학대 가해자가 누구인가? 예. 그 이제 지금 저 아이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이제 아저씨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동거남이 일단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 여전히 아이를 같이 보호하고 있는 그 모친이 예. 어느 정도 알면서 이거를 방치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데 대해서 그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 아동 학대 사건,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사건 큐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씁쓸합니다. 이 사건만 떼놓고 본다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좀 더 철저하게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오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미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완전 분리를 했다라고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지난해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를 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이제 3월 달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리 이제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번같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갖다가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 대응에 대해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이 제도적인 문제점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아이들 분리하려면 쉼터가 많아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쉼터가 이제 91개소가 증설이 되는데 이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91개소 정도 쉼터를 증설해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분리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것이 모질하게 되면은 이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쉼터를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그 조사 공공화 연관돼 가지고 이 전담 공무원들은 24시간 그리고 휴일 현장 출동에 대해서 전혀 인력도 보강이 안 돼 있고 출장비 수당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식과 의지와 제도 이 관심이 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와글와글 하다가 예, 예. 또 이제 없어지면 또 이제 뭐 또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국민의 관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행정기관에 있어서의 의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 제도적인 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